가보도록 하죠. 자, 일단은 우리 이제 지수 방부등식에 대해서 얘기를 해볼 건데, 요거는 이제 사실 되게 간단합니다. 개념 자체가 어려운 건 아니기 때문에 개념은 후다닥 정리할 수 있고요. 그리고 이제 문제 푸는 데서 조금 어려운 거 몇 개만 잘 체크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일단 방부등식을 푸는 기본은 엄청 간단합니다. 이걸 개념으로 정리할 것도 없어요. 그러니까 A의 fx와 A의 gx가 같다, 이렇게 밑이 같은 상태에서 이 둘이 같으려면 아무래도 fx와 gx가 같으면 되지 않겠냐, 이렇게 풀면 이제 방정식이 다 풀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샘플 하나 보여드리면 2의 x 플러스 1제곱과 2의 3제곱, 요게 두 개가 같다, 이런 게 지수 방정식이에요. 그러면 요거 두 개가 같으면 되니까 x는 2다, 이렇게 풀면 방정식을 풀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간단하죠? 그런데 이제 부등식은 하나 더 신경을 쓰셔야 될 게 있는데, 예를 들어서 A가 AFX가 AGX보다 크다라고 하면 이거는 무조건 FX가 크다라고 쓸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이 밑이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증가감수가 달라지거든요. 만약에 A가 1보다 크다, 즉 얘가 증감수다라고 한다면 이렇게 오른쪽 위로 올라가서 큰 걸 집어넣은 게 더 큰 거죠. 그러니까 큰 걸 집어넣은 게 더 크기 때문에 이 경우는 fx가 gx보다 크다, 그러니까 큰 걸 집어넣은 게 크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다는 건데, 근데 만약에 a가 0과 1 사이에 있으면, 즉 감소함수면 오른쪽 아래로 내려가기 때문에 큰 걸 집어넣은 게 더 작아요. 그래서 얘는 큰 걸 집어넣은 게 더 작습니다. 얘가 더 작죠? 그러니까 gx가 더 큰 거라고 보셔야 돼요. 그럼 얘는 어떻게 돼? gx가 더 크다, 이렇게 이제 보셔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큰 걸 집어넣은 게 더 작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부등식을 풀 때는 사실은 누구를 밑의 범위를 좀 체크를 해줘야 되고, 우리가 좀 푸는 입장에서는 좀 쉽게 1보다 크면 어떻게 내려온다? 그대로 내려온다. 0과 1 사이에 있으면 바뀌어서 내려온다 정도로 봐주시면 부등식도 다 배운 겁니다. 근데 이제 사실 여기에 하나 조금 더 얹어야 될 게, 문제를 풀 때 아셔야 될 것이, 이제 밑하고 지수, 그러니까 둘 다 문자일 때 유형을도 좀 이따가 풀어볼 건데, 이건 딱 요것만 기억하시면 될 것 같아요. 두 가지 상황인데, 밑이 1이면 지수값에 관계없이 항상 같아질 수 있다, 요거를 좀 기억하셔야 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1의 3제곱과 1의 5제곱, 밑이 1이면 요 지수가 달라도 요 두 개는 같아질 수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상황이 하나 있고요. 또 하나는 지수가 0이면 밑의 값에 관계없이 항상 같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3의 0제곱이나 15의 0제곱이나 같은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지수가 0이면 밑의 값에 관계없이 두 개가 같아질 수 있다. 요거는 조금 하나 정리를 합시다. 그래서 밑이 1일 때는 지수가 달라도 된다. 지수가 0일 때도 이렇게 밑이 달라도 된다 정도는 기억을 하고 계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이제 문제로 바로 풀어보죠. 여기는 쉽습니다. 일단 이런 게 이제 지수방정식인데, 지수방정식을 풀려면 일단 밑을 좀 통일을 시킨 다음에 지수끼리 같아요, 이렇게 쳐주면 되고요. 지금 얘는 밑이 2인데 얘는 밑이 4죠. 그러니까 얘를 2의 2제곱의 x제곱, 이렇게 이제 봐주면 요 지수끼리는 곱해주면 되니까 2의 2x제곱이다, 이렇게 잡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누구랑 누구랑 같다? 그죠? 얘랑 얘랑 같다, 이렇게 써주시면 x제곱 빼기 8, 이 x는 좌변으로 넘겨주겠습니다.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x, 4, 2, 마이너스 플러스니까 요거를 만족하는 해는 마이너스 2, 그리고 또 하나는 4다, 이렇게 정리를 해주시면 첫 번째 문제의 풀이가 끝이 났습니다. 자, 그럼 요거 같은 경우도 오른쪽도 보시면 여기는 4분의 3이고 얘는 3분의 4면 이게 역수잖아요. 그러니까 얘는 4분의 3으로 바꾼다고 하면 요거는 마이너스 1제곱이라고 요 친구를 쓸 수가 있겠죠. 거기에 누구? 그죠? 4 마이너스 x제곱이니까 요거는 곱해주시면 4분의 3에 마이너스 4 플러스 x다, 이렇게 이제 잡아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밑을 통일시키면 결과적으로 이 친구랑 이 친구랑 같아요, 이렇게 이제 써주면 되니까 방정식은 2x제곱 마이너스 7과 마이너스 4 더하기 x가 같고, 그러면 2x제곱 빼기 x 빼기 3은 0이다가 돼서 또 이제 인수분해를 해주시면 되겠죠. 3, 1, 여기가 마이너스, 여기가 플러스, 그러니까 x는 2분의 3이거나 또는 마이너스 1이다, 이렇게 정리해 주시면 간단하게 이제 방정식을 해결을 한 겁니다. 쉽죠? 자, 이 정도입니다. 그죠? 자, 그럼 이제 예제 2번 한번 보도록 합시다. 요거는 아까 거보단 조금 어려운데, 조금 어려운 이유는
약간 인수분해를 해야 돼서 그래요. 자, 그런데 이제 약간 일단 식을 좀 먼저 정리를 해볼 건데, 일단 잘 보시면 여기가 이제 2의 x제곱이고 여기가 4의 x제곱이잖아요. 그럼 뭔가 이게 2의 x제곱에 보다 그죠? 거듭제곱이다. 이런 거를 좀 보실 줄 아셔야 되고, 그리고 얘 같은 경우는 여기에 이제 플러스 1이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은 2가 한 번 더 곱해져 있다 인 거니까 여기다가 이제 2를 곱해서 빼내시면 마이너스 6 곱하기 2x제곱 빼기 16은 뭐다? 0이다. 뭐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는 거죠. 자, 우리 문제지는 이거를 이제 뭐 치환해서 푸는데 이걸 뭐 치환을 합니까? 그죠? 그냥 인수분해를 마치 2차식처럼 하는 거죠. 2, 8, 여기는 마이너스, 여기는 플러스. 그럼 결과적으로는 이렇게 곱해져서 마이너스 8 곱하기 x제곱, 이렇게 곱한 거는 플러스 2 곱하기 x제곱이 돼서 더하면 빼기 6x제곱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인수분해 해주시면 2의 x제곱이 마이너스 2거나 또는 2의 x제곱이 8이다 라는 걸 알 수가 있고요. 그러면 요 왼쪽 거 요거 좀 잘 보세요. 2의 x제곱이 마이너스 2가 되게 하는 x값이 있을까 하고 생각해 보면 이 친구는 항상 양수니까 없죠. 요거는 뭘 집어넣어도 양수인데 음수가 될 수 있는 게 없어요. 그래서 얘는 안 된다 이렇게 이제 봐주시면 되고, 요걸 만족하는 x값은 3이니까 요거는 해가 3이네 이렇게 이제 정리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괜찮죠? 자, 그럼 2번도 보시면 얘 같은 경우는 조금 왼쪽 거보다 식변형을 한 번 더 해줘야 되는데, 여기 잘 보면 3의 x제곱, 여기는 3의 마이너스 x제곱 뭐 이런 식으로 식이 돼 있거든요. 그럼 이런 거는 일단 먼저 양변에 곱하기 3의 x제곱을 좀 해줍니다. 그럼 얘는 3의 x제곱의 제곱이 되고, 요거는 3의 x제곱이랑 곱해지면 1이 되겠죠. 그러니까 얘는 마이너스 9가 되고요. 얘는 8의 3의 x제곱인데 이게 좌변으로 넘어가면서 마이너스 8의 3의 x제곱은 0이다. 이렇게 이제 바뀌게 될 거예요. 자, 그럼 아까랑 똑같죠? 뭔가 이 친구의 거듭제곱이니까 마치 2차 방정식 인수분해 하듯이 3의 x제곱, 3의 x제곱, 9, 1, 마이너스 플러스 잡아주시면 3의 x제곱이 9거나 또는 3의 x제곱은 빼기 1이겠네. 이렇게 이제 봐주시면 되고요. 요거 같은 경우는 이제 x가 2다. 이렇게 처리를 해주시면 되는데, 요거 같은 경우는 마이너스 1이 될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안 돼. 이거는 음수가 안 되니까 최종적으로 해는 2 이렇게 하나로 정리가 될 겁니다. 그래서 이런 패턴이 또 하나가 있다 이렇게 봐주시면 되고요. 참고로 이제 밑에 문제 풀 때 참고 하나 좀 알려드리면, 루트 2 더하기 1이랑 루트 2 마이너스 1의 관계는 서로 역수예요. 이거 좀 알고 계세요. 루트 2 플러스 1과 루트 2 마이너스 1은 역수 관계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그런가요? 라고 보면 뭐 이걸 루트 2 빼기 1분의 1 해서 뭐 유리화를 해보셔도 되지만, 사실은 더 쉽게 판단할 수 있는 게 뭐냐면 얘네들 뭐예요? 곱해보면 1이죠? 그러면 역수란 뜻이에요. 약간 이해되지? 그러니까 이 둘은 역수다 이런 느낌으로 볼 수 있어야 돼. 그러니까 루트 2 플러스 1의 x제곱 더하기 빼기 루트 2 마이너스 1의 x제곱은 빼기 2는 0이다. 뭐 이런 걸 만약에 푼다고 하면 이게 서로 무슨 관계이기 때문에, 그죠? 역수 관계이기 때문에 이거 뭐로 봐도 된다는 거야? 루트 2 더하기 1분의 1 x라고 봐도 된다는 거고, 사실은 이게 뭐예요? 루트 2 더하기 1의 마이너스 x제곱이다. 뭐 이렇게 볼 수 있다라는 거지. 그래서 이 둘이 역수관계라는 거를 좀 한눈에 볼 수 있으면 좋고, 그건 곱해서 1인 이런 상황이다. 뭐 이렇게도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약간 연습 삼아서 뭐 이런 것도 해볼 수 있죠. 뭐 2 플러스 루트 3, 2 마이너스 루트 3 이런 것도 서로 역수예요. 그죠? 뭐 딱 보면 곱해서 얼마야? 저 1이잖아. 이런 거는 역수구나. 이렇게 판정을 해주시면 문제 풀 때 조금 더 쾌적하게 푸실 수가 있을 거예요. 됐을까요? 자, 예제 3번으로 가겠습니다. 밑과 지수가 모두 문자인 유형 이런 건데, 이런 거는 아까 제가 두 가지를 기억하면 좋다 그랬죠. 밑이 누구일 때 1일 때는 지수가 달라도 된다와 지수가 얼마일 때 0일 때, 이렇게 두 가지는 좀 기억을 합시다. 자, 일단 여기 왼쪽 첫 번째 문제를 보면 얘 같은 경우는 밑도 조금 다르고요, 지수가 같고 뭐 이렇게 지금 되어 있습니다. 이 방정식을 풀라는 거예요. 그런데 일단 생각해 보면 얘가 x 플러스 2고 얘가 4니까 이 두 개가 일단 같으면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두 개가, 그러면 이 왼쪽이 같아질 거니까, 그죠? 왜냐면 이 두 개는 같으니까요. 요건 신경 안 쓰고 이 두 개가 같으면 되는 거 아니냐. 뭐 이런 거죠. 그래서 여기다가 x 플러스 2가 누구다?
4다 이렇게 처리를 하시면 x는 2예요. 이런 게 이제 하나의 해가 완성이 됩니다. x는 2. 자, 근데 문제는 여기에 보이는 이 두 개 얘네거든요. 얘 같은 경우는 사실 지수가 x 빼기 1인데 만약에 누가 그쵸 지수가 0이라면 즉 x가 1이라면 요 식이 어떻게 되는지 한번 봐봐요. 일단 요 부분은 둘 다 0제곱 이렇게 0제곱이 될 거고 여기다 1을 집어넣으면 얘는 밑이 3 얘는 여기 밑이 4인 상태가 됩니다. 즉 분명히 밑은 다르죠. 그런데 지수가 0이면 그 결과값은 뭐 할 수 있기 때문에 같을 수 있기 때문에 사실은 이 식이 성립하게 되는 x값이 이 1이 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추가적인 근이 발생을 해서 최종적인 근은 여기에 있는 2뿐만 아니라 1까지 포함을 해서 근을 구해라 라고 하면 x는 1이랑 2 이렇게 둘 다 내가 찾는 근이다 이렇게 이제 볼 줄 아셔야 됩니다. 되시죠? 그래서 밑과 지수가 모두 문자일 때는 이렇게 지수끼리 문자로 같을 때는 얘가 누구일 때 0일 때도 체크를 하자 뭐 이런 얘기고요. 자, 오른쪽 것도 한번 보시면 얘 같은 경우는 지금 뭐 이렇게 지수가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이 방정식이 성립하려면 얘 같은 경우는 요거 두 개가 같으면 되지 않냐 뭐 이렇게 볼 수가 있고 그럼 왼쪽으로 넘겨서 풀어보시면 x, 3, 1, 마이너스 플러스니까 x값은 마이너스 1 또는 3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게 이제 첫 번째가 되는 거죠. 자, 근데 여기서는 1보다 큰 것만 쓴다고 했으니까 얘는 안 되고 얘만 된다. 요거까지 체크를 해주시면 첫 번째 해는 구했다가 되는 거고 이제 여기서 또 두 번째 신경 써 주셔야 될 것은 아까 얘기했다시피 빛이 보일 때 그렇죠? 이렇게 지금 두 개가 같죠? 그럼 이런 경우는 지수가 다르더라도 밑이 1일 때를 한번 생각을 해주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밑이 1이려면 x값은 이제 2여야 되거든요. 그럼 실제로 2를 대입을 해보면 얘는 1의 4제곱이 되고 얘는 2를 대입해보면 1의 7제곱이 돼서 이렇게 두 개가 같아요가 될 건데 그런데 이런 경우는 사실 항상 성립하는 거죠. 분명 얘네들은 다르지만 어쨌든 그래 봐야 1인 거니까 이것도 성립하게 하는 근이 되기 때문에 최종적으로 2라는 아이도 내가 찾는 근이 된다. 그래서 이 방정식의 근은 2 또는 3입니다. 이렇게 정리를 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됐나요? 그래서 간단하죠. 이런 느낌 이제 3번 이런 느낌이고 자 이제 4번 저는 이제 그냥 쭉 설명을 하지만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실 때는 조금 상황에 맞춰서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나는 그냥 쭉 들어서 들을만 하다 하면은 쭉 들어주시면 되고 나는 조금 지금 빡신데 하면 멈춰서 지금까지 했던 것들 하나씩 따라서 풀어보시면서 좀 약간 소화하고 약간 익히고 나서 그 다음에 또 이어서 설명을 듣고 이런 식으로 진도를 나가시는 게 좋아요. 뭐 찍는 입장에서야 그죠? 뭐 계속 찍으면 되니까. 근데 여러분들이 이제 속도를 조절할 수 있으니까 자기 페이스에 맞춰서 이제 조절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딴 얘기하고 싶어. 아니야. 오늘은 그럴 시간이 없어. 자, 자 예제 4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거는 이제 근에 관한 내용인데 요거 조금 중요하고 헷갈립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두 문제를 통해서 좀 많이 실수할 수 있는 대목이 있는데 그 부분을 확실하게 정리하고 넘어가시는 게 중요하고요. 요거는 진짜 학교 시험에서 단골 손님이야. 단골 손님이고 요거 나오면 선생님이 작정하고 낚으면 여러분도 엄청 틀리기도 할 수 있는 그런 유형이니까 정리를 잘 해주셔야 됩니다. 자, 일단 여기서 이 유형에서 아셔야 될 건 뭐냐면 이렇게 좀 한 문장으로 정리를 할게요. 치환하면 근이 바뀌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바뀌는지를 좀 알아야 되는데 제가 지금부터 알려드릴게요. 자, 이 1번을 가지고서 보면 이 문제의 근이 이 지수 방정식의 근이 알파 베타인데 알파 더하기 베타를 구해라 이렇게 이제 주어졌습니다. 근데 이제 이거를 잘 보시면 아까도 약간 우리가 비슷하게 봤지만 거듭 제곱꼴이거든요. 여기가 이제 3의 x제곱이고 여기가 3의 x제곱의 제곱이니까 요거를 이제 우리가 좀 식정리를 해서 3의 x제곱의 제곱으로 그리고 여기 보이는 플러스 1은 3이 한 번 더 곱해졌다. 그러니까
마이너스 15 곱하기 3의 x제곱으로 그리고 플러스 27은 0으로 이렇게 일단 식을 좀 정리를 하고 그리고 여기에서의 이제 두 근이 알파 베타다 이렇게 이제 됩니다. 그런데 이제 이런 방정식을 가지고서 알파 베타를 직접 구할 수 있으면 좋아요. 뭐 인수분해가 돼서 딱 하면 좋은데 이건 지금 인수분해가 안 되기 때문에 이걸 직접 계산을 한다는 건 굉장히 까다로운 일이거든요. 직접 계산을 하는 건 좀 까다롭다. 근데 잘 보면 뭔가 2차식 같기도 하잖아, 그죠? 그래서 이게 약간 2차식 구조를 띠고 있으니까 여기서 이제 우리가 뭘 하냐면 치환이라는 걸 좀 할 거예요. 어떻게 치환을 할 거냐? 3의 x제곱을 t로 치환을 할 겁니다. 3의 x제곱을 t로 치환을 할 거예요. 약간 이렇게 치환을 할 거예요. 그러면은 여기 보이는 3의 x제곱이 다 뭐로 바뀌어? 그쵸, t로 바뀌죠? 그러니까 여기는 t제곱 빼기 15t 더하기 27은 0이다 라는 식이 될 거고 여기 이 2차 방정식이 이제 치환된 식인 거죠. 됐을까요? 자, 그러면 여기서의 근이 치환하면 어떻게 된다고? 바뀐다. 어떻게 바뀌냐? 이렇게 바뀝니다. 잘 보세요. 여기에서의 근은 알파 베타잖아요. 이 알파 베타를 요 x에다가 넣습니다. 그러면 그때 t 값이 하나는 누가 되고요? 3의 알파가 되고요. 여기다 베타를 집어넣으면 근이 3의 베타가 되죠. 이렇게 근이 바뀝니다. 자, 그래서 치환하면 뭐가 바뀐다? 근이 바뀐다. 이 내용을 일단 확실하게 정리를 하셔야 돼요. 자, 왜 그렇게 되는지는 조금 이따 한번 보고 한 번 더 연습을 좀 비슷하게 한번 해볼게. 자, 다시 한번 생각을 해봐. 4의 x제곱에 마이너스 15의 2의 x제곱 플러스 9는 0이다. 뭐 예를 들어 이런 식이 있었다고 쳐봐요. 여기서의 실근을 알파 베타다 라고 했다고 칩시다. 그런데 이거를 내가 2의 x제곱을 t로 치환해서 2차식 형태로 바꿨단 말이야. 15t 플러스 9는 0이다. 그래서 지금 내가 뭘 했다? 이런 방식으로 치환을 했다. 자, 그럼 치환하면 어떻게 된다? 저 근이 바뀐다. 어떻게 바뀌냐? 요 x값이 여기 들어가서 2의 알파제곱, 요 x값이 여기 들어가서 2의 베타제곱 이렇게 바뀐다. 이게 결론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되는 걸 좀 이해를 해주시면 그러면 이런 문제를 해결할 때 우리가 누구를 이용해서 2차식의 근과 계수를 이용해서 문제를 풀 수가 있게 됩니다. 됐을까요? 자, 이런 내용인데 자, 일단은 왜 그렇게 되는가에 대해서도 한번 얘기를 해보고 그리고 어떻게 푸느냐 이런 것도 한번 다시 한번 연습을 해보도록 할게요. 제가 이거 중요하니까 한 번 더. 자, 다시 자, 한 번 더 합니다. 자, 이렇게 생긴 식의 두근이 알파 베타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생긴 식의 두근이 알파 베타인데 이 친구의 두근의 합을 구해라 이렇게 문제를 줬다는 거지. 그런데 잘 보시면 이렇게 2차 식의 형태로 정리가 되어 있는 경우는 3의 x제곱을 뭐로? 그쵸, t로 치환해서 볼 거다. 그러면 치환을 했다. 그러면 근이 바뀐다라는 거죠. 자, 일단 얘는 t제곱 빼기 15t 플러스 27은 0이다 가 되는데 이렇게 치환한 형태의 근은 누가 된다? 요 알파를 여기다가 대입한 3의 알파 제곱, 요 베타를 여기다가 대입한 3의 베타 제곱이 된다. 이렇게 이제 된다는 거고, 선생님 그럼 이거 왜 그런데요? 하고 생각해 보면, 그러면 대입을 해보면 확인할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얘가 x에다가 알파를 대입하면 요건 이제 근이니까 식이 성립하죠. 3의 알파 제곱 마이너스 15의 3의 알파 제곱 플러스 27은 0이다. 뭐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으니까 요거 알파라의 요 방정식에다 대입을 하면 식이 성립한다 라는 걸 알 수가 있고 마찬가지로 요 2차 방정식에다가 요거 대입해 보시면 3의 알파의 제곱 그죠? t는 3의 알파 플러스 27 또 똑같은 식 나오죠. 그러니까 이것도 성립하는 식이 되니까 t에다가 3의 알파를 대입하면 식이 성립한다 라는 거죠. 그래서 요게 이제 성립한다는 걸 대입을 해보면 확인을 할 수가 있고 그래서 우리가 다시 한번 정리해야 될 것은 치환하면 근이 바뀐다 이런 내용을 정리를 해주시면 되겠죠. 자, 그러면 이제 이게 정리가 됐다. 그러면 이제 어떻게 문제를 풀 거냐면 이 2차 방정식의 근과 계수의 관계를 이용해서 풀 거예요. 근과 계수의 관계를 이용해서 풀 거다. 그러니까 두근을 직접 구하는 게 아니라 두근의 합과 두근의 곱을 이용을 할 건데 잘 보시면 여기 알파하고 베타가 지금 더해져 있거든요. 그리고 여기서는 알파하고 베타가 누구야? 그쵸, 지수라는 걸 확인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럼 지수끼리 더해지려면 우리는 두 개를 곱해야 된다라는 걸 알죠. 그래서 나는 두근의 곱, 즉 3의 알파와 3의 베타를 이용하려고 하고 두근의 곱은 1분의 7임을 알 수가 1분의 27 이렇게 됨을 알 수가 있으니까 이게 이제 27이다 이렇게 이제 쓸 수가 있고요. 그럼 이게 이제 곱하기니까 지수끼리는 더해서 이렇게 써주시면 결과적으로는
알파 더하기 베타가 얼마다? 그쵸, 3이다. 이렇게 처리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치환하면 뭐가 바뀐다? 근이 바뀐다. 어떻게 바뀌는지는 이해되시죠? 그래서 이렇게 이제 처리를 한다. 이렇게 봐주시면 되고요. 자, 또 하나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시 한번. 방금은 치환하면 근이 바뀐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이번에는 치환하면 근의 범위가 바뀐다. 왜냐면 근이 바뀌면 근의 범위도 바뀌어야 되거든. 근의 범위가 바뀐다. 똑같죠. 근이 바뀌니까 치환하면 근의 범위도 바뀌어야 된다.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자, 비슷한 문제를 한 번 더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얘도 이제 뭔가 지수의 거듭 제곱으로 이렇게 주어져 있고요. 이렇게 생긴 애가 서로 다른 두 실근을 가지려면 A는 어떻게 돼야 되냐? 이렇게 이제 문제입니다. 자, 일단은 식 정리부터 할 거예요. 식을 어떻게 정리할 거냐면 뭐 거듭 제곱 기준으로 정리하는 거죠. 얘 같은 경우는 2의 x제곱의 제곱이다. 이렇게 이제 봐주시면 되고, 너는 2가 한 번 더 곱해져 있다. 이렇게 이제 보면 이를 앞으로 보내서 한 번 더 곱해주시면 마이너스 2의 a 플러스 1의 2의 x제곱이다. 뭐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을 거고, 거기에 a 플러스 7은 0이다. 이렇게 식을 씁니다. 그럼 여기서 이제 서로 다른 두 실근이에요.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이게 이제 치환을 할 거예요. 치환은 어떻게 되냐면 2의 x제곱을 t로 치환을 할 겁니다. 요렇게요. 자, 그러면 얘는 t제곱 마이너스 2의 a 플러스 1에 여기는 t 플러스 a 플러스 7은 0이다 가 되고요. 자, 그럼 이제 치환했잖아? 그러면 지금 여기는 서로 다른 두 실근이니까 여기도 서로 다른 두 실근이라고 쓸 것 같지만 치환을 했기 때문에 근의 범위가 좀 바뀌어서 얘는 서로 다른 두 실근이 아니라 서로 다른 두 양근이 된다. 이렇게 정리를 해주면 이제 정확하게 이제 조건을 바꿨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오늘의 약간 뭐랄까 이 친구가 고비? 오늘의 약간 뭐랄까 이제 약간 좀 실현 같은 거거든. 요거를 좀 이해하시는 게 여러분들이 오늘의 이제 문제가 되는 겁니다. 자, 아주 간단한데 사실은 여러분들 잘 생각해 보세요. 지금 이 두 개가 왜 양근으로 바뀌는지를 확인하려면 t값을 한번 직접 찍어 보면 되거든요. 자, 한번 잘 생각해 봐. 그러니까 이제 t가 요 근이 2차 방정식인데 이 근이 예를 들어서 뭐 마이너스 5가 이렇게 나오고 하나가, 또 하나는 예를 들어서 마이너스 1이 이렇게 나왔다고 생각을 해봐요. 그러면 지금 이 t에 관한 2차 방정식에 두 근을 가지는데 여기서 만약에 음근을 가지게 되면 어떻게 되냐 이런 거거든. 그러면 뭐 여기서는 이제 음근인데 실제로 우리가 t값을 뭐라고 하니까 2의 x제곱이라고 하니까 이게 마이너스 5가 된다. 약간 이런 느낌을 만족하는 x값이 여기서의 실근이 되는 거죠. 그런데 문제는 2의 x제곱은 지수 꼴이라서 얘는 음수가 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x에다 무슨 값을 집어넣어도 마이너스 5는 안 되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이거는 근이 없다. 이런 식으로 바뀌는 거거든. 그러니까 t값이 뭐면 t가 만약에 음근이면 이걸 만족하는 x값은 존재하지를 않는다. 이렇게 생각을 해줘야 돼. 그러니까 다시 한번 상황을 비교해봐. 자, t값이 예를 들어서 하나는 2 이렇게 나왔는데 하나는 마이너스 4 이렇게 나왔다고 치죠. 그러니까 하나는 양근, 하나는 음근 이렇게 나왔어. 자, 그러면 실제로 t에서는 요 2차 방정식에서는 지금 서로 다른 두 근을 갖죠. 근데 실제로 이 지수에서 x값을 근으로 구해보면 얘 같은 경우는 2의 x제곱은 2니까 여기서 x는 1, 하나는 등장을 하지만 얘는 2의 x제곱은 마이너스 4니까 사실은 이걸 만족하는 x값은 존재하지 않게 되죠. 그러니까 여기서는 분명히 무슨 근인데? 두 근인데 여기서는 근이 몇 개밖에 없어? 한 근밖에 없다. 이렇게 된다는 거지. 왜 한 근이 됐냐? t값이 음근이어서 그렇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지수꼴로 치환을 할 때는 t값이 음근이 되면 x값이 사라지게 되는 거를 이해를 해주셔야 돼요. t값이 음수가 되면 x값이 사라집니다. 근에서 없어져요. 그런데 문제에서는 x가 몇 개여야 된대? 그쵸, 2개여야 된대. 그러니까 t값 2개는 둘 다 뭐 해야 된다? 양수여야 된다. 이렇게 정리를 해주셔야 됩니다. 이해되시죠? 그래서 t는 서로 다른 두 양근이에요. 이렇게 정리를 해야 된다. 자, 그러면 어떻게 계산을 할 것이냐? 서로 다른 두 양근은 이렇게 하죠. 일단 판별식은 0보다 커야 된다. 그래서 판별식을 0보다 크다라고 하고, 양수인 경우는 근의 부호를 따지는데 보통 이렇게 부호를 따질 때는 두 근의 합곱을 이용합니다.
두근의 합, 두근의 곱 요걸 이용해 주시면 되고 양수기 때문에 두근의 합도 양수고 양수기 때문에 두근의 곱도 양수해야 돼서 이렇게 두근의 합과 곱으로 근해부를 세팅하게 되어 있고요. 자, 그러면 얘는 판별식은 짝수 공식으로 해서 4분의 d는 요거 반으로 나눠서 계산을 해주시면 되겠죠. 그럼 얘는 여기다 쓰면 어떻게? 마이너스 a 플러스 1의 제곱에 마이너스 이렇게 곱한 거 a 플러스 7이다 이렇게 잡아주시면 요거는 a 제곱 마이너스 플러스 2a 플러스 1 요건 뭐 그냥 제곱한 거랑 똑같고요. 빼기 a 빼기 7이니까 요게 a 제곱 플러스 a 빼기 6이 됩니다. 자, 인수분해 해보면 요런 값이 나올 거고 양수니까 a 값은 빼기 3부터 a 값은 2보다 크다. 요런 범위가 일단 1번에서 나오고요. 자, 2번은 두근의 합인데 두근의 합은 근과 계수의 관계에서 마이너스 너분의 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으니까 이게 2의 a 플러스 1이고요. 네가 양수려면 얘가 양수면 되니까 a는 빼기 1보다 크다 뭐 이렇게 잡아주면 될 거고요. 3번은 두근의 곱인데 네가 이제 a 더하기 7이야. 그럼 네가 양수려면 a는 마이너스 7보다 크다 뭐 이렇게 정리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결과적으로 이 세 개를 다 만족해야 되니까 우리가 한번 좀 생각을 해보면 너랑 너를 먼저 만족한다. 그럼 마이너스 1보다 크면서 얘를 만족하는 건 마이너스 3보다 작은 건 없을 거고 일단 2보다 크다가 되겠죠. 그리고 2보다 크면서 마이너스 7보다 큰 건 또 2보다 크다. 공통 범위는 2보다 크다가 되니까 최종적으로 A의 범위는 2보다 크다 이렇게 잡아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조금 어려운 포인트였죠. 치환하면 뭐가 바뀐다? 근의 범위가 바뀐다. 어떻게 바뀌냐? 지수함수 같은 경우는 x가 실근이 되려면 요 지수함수 t 같은 경우는 뭐 해야 된다? 양수근을 가져야 된다. 그래야만 x 값이 존재할 수 있다. 요거를 체크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되죠? 많이 했다, 그죠? 자, 이제 오늘 지수 부등식까지만 하고 끝낼 거예요. 얼마 남았니? 이제 3문제 정도 남았고요. 요거 다 찍어서 바로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 저거 조금 어려운데 저거 좀 더 풀어줄까? 치환하면 근해 범위 바뀐다. 아니, 일단 하고. 죄송합니다. 근데 뭔가 약간 요새 내가 라이브 방송을 좀 하면서 느낀 거는 예전에는 이렇게 카메라 혼자 앞에 두고 얘기하는 게 되게 어떤 느낌이었냐면 좀 아무도 없는데 나 혼자 뭐 하는 거지? 이런 느낌이었는데 최근에는 어쨌든 라이브도 하면서 여러분들이랑 소통도 하고 여러분들의 반응을 보고 하니까 지금 내가 이렇게 얘기하는 게 여러분들이 듣고 있다라는 느낌으로 조금 인지가 돼서 좀 대화하는 느낌으로 여러분들한테 말하는 느낌으로 이렇게 좀 얘기할 수가 있게 되는 것 같아. 좀 약간 이렇게 혼자서 이렇게 카메라 앞에 말하는 게 전혀 어색하지가 않고 뭔가 여러분들한테 진짜 앞에서 말하는 그런 느낌도 좀 있고. 무슨 얘기하는 거지? 나 요새 자랑할 거 있는데. 아니야, 이제 딴 얘기 그만. 빨리 찍고 올려야 돼. 자, 아무튼 자, 이제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할 테니까. 이제 3문제 남았죠? 4문제. 4문제 요거는 조금 어렵지 않아요. 어렵지 않고 예제 8번만 조금 또 어려운데 자, 요거 예제 9번은 어디서 써놨니? 여기까지 하면 이제 끝이니까 오늘 조금 파이팅해서 요거까지 마무리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봐봐. 일단 이번에는 지수 부등식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지수 부등식 할 때는 조금 기억해야 될 게 뭐냐면 밑의 범위를 좀 기억을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3의 x제곱이 3의 뭐 2 x제곱 좀 그랬다. 아니야, 그냥 이렇게 쓸까? x 플러스 1이 2보다 크다. 뭐 예를 들어 이렇게 줬다고 하면 지금처럼 밑이 누구보다 클 때는 1보다 클 때는 요 그대로 내리면 된다 그랬죠? x 플러스 1이 2보다 크다. 이렇게 내리면 된다는 거고 만약에 밑이 이렇게
1과 0 사이에 있는 이런 감소함수의 경우가 되면 이런 경우는 얘네들을 내릴 때 어떻게 저 부등호를 반대로 바꿔서 내려야 된다. 왜냐면 얘네들이 무슨 함수라서 그렇다? 저 감소함수라서 그렇다. 이것만 좀 잘 주의하면 되겠죠. 자, 그래서 이제 얘도 잘 보시면 밑을 좀 통일을 좀 시켜서 지수부등식을 풀 건데 얘는 3의 거듭제곱이니까 3으로 통일을 시켜 봅시다. 그럼 얘는 3의 세제곱에 x 플러스 1 이렇게 될 거고 얘는 3의 마이너스 2제곱에 x 마이너스 1제곱이 돼서 이렇게 이제 정리를 하시면 요거 같은 경우는 3에 이렇게 지수끼리 곱해서 3x 플러스 3이 될 거고요. 그리고 얘는 3에 이렇게 곱해서 마이너스 2x 플러스 2다 이렇게 되겠죠. 자, 그럼 밑은 1보다 큰 증가함수니까 요거를 그냥 내려서 풀어주시면 될 거고요. 그래서 3x 플러스 3이 누구보다 마이너스 2x 플러스 2보다 크다 잡아주시면 되고 그러면 요거는 넘겨서 5x가 빼기 1보다 크다가 돼서 x는 마이너스 5분의 1보다 크다 이렇게 정리를 해주시면 첫 번째 문제 답이 잘 나오게 됩니다. 혹시 답 맞겠지? 안 틀렸겠죠? 자, 체크하면서 가시죠. 잘 풀었고요. 그래서 요게 이제 답이 될 거고 자, 두 번째는 요건데 요것도 이제 위치를 좀 통일을 시키는데 요거는 이제 4분의 1로 통일시키면 될 것 같아요. 그죠? 그러니까 너는 이제 4분의 1의 제곱으로 보시면 이렇게 되는 거니까 x제곱 플러스 x 빼기 4가 되는 거니까 결과적으로는 4분의 1에 이렇게 지수끼리 곱해주시면 2x제곱 플러스 2x 빼기 8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그럼 내가 풀어야 되는 요 부등식을 풀 건데 지금 얘는 밑이 0과 1 사이에 있기 때문에 요거를 내리기는 내리나 부등호를 반대로 뭐 해준다? 그쵸, 반대로 바꿔준다. 요것만 이제 신경을 잘 써주면 되는 거죠. 그래서 오른쪽으로 넘겨주시면 요런 느낌이 0보다 작거나 같다가 되고 4, 2 플러스 마이너스가 돼서 마이너스 4부터 x는 2까지다 이렇게 정리를 해주시면 내가 찾는 답이 잘 나오게 됩니다. 어렵지 않죠? 이렇게 될 거고요. 자, 그럼 예제 6번 한번 가볼까요? 오른쪽에 써놨나요? 자, 이렇게 생긴 부등식을 풀어라 했는데 이것도 이제 방정식이랑 똑같이 생각해 주시면 돼요. 그러니까 뭔가 이렇게 거듭제곱으로 되어 있다. 요거는 그냥 2차 방정식처럼 생각하면 되죠. 그러니까 얘가 이제 2의 x제곱의 제곱이라는 걸 확인을 하면 인수분해가 그냥 깔끔하게 되잖아요. 2, 1, 여기는 마이너스, 마이너스 이렇게 인수분해가 될 거니까 결과적으로는 2의 x제곱 빼기 1, 2의 x제곱 빼기 2가 0보다 크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그래서 2의 x제곱은 1보다 작다. 뭐 이거랑 2의 x제곱이 2보다 크다. 이렇게 이제 두 개를 풀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여기서 1이라는 게 이제 사실은 2의 0제곱이니까 그죠? x는 누구보다? 저 0보다 작다. 이런 해가 하나 나오고요. 그리고 2의 x제곱이 2보다 크다는 이게 이제 2의 1제곱보다 큰 거니까 x는 1보다 크다. 그래서 또는 x는 1보다 크다. 이렇게 하시면 내가 찾는 x값의 범위를 쉽게 구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인수분해가 되면 그냥 인수분해를 하시면 돼요. 어렵지 않게 생각을 해주시면 되고 자, 그리고 얘 같은 경우도 보시면 뭔가 밑이 루트 3이지만 요거 제곱하면 3분의 1이죠. 그리고 요거는 9분의 1이죠. 그럼 3분의 1의 제곱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되고 그러면 얘는 3분의 1의 x의 이제 제곱이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해주면 너는 요것도 제곱이 요 안으로 곱해지면 요거 그냥 3분의 1이 되죠. 3분의 1의 x제곱 그리고 빼기 6이 0보다 작거나 같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3분의 1의 x제곱, 3분의 1의 x제곱 이렇게 가지시고 요거는 3, 2 마이너스 플러스 이렇게 되니까 하나는 3분의 1의 이거는 이제 0보다 작거나 같다죠. 3분의 1의 x제곱이 마이너스 2보다는 크거나 같거나 3보다는 작다. 이렇게 이제 최종적으로 정리를 해주시면 되겠죠. 2차 부등식처럼 푸시면 되는 거죠. 자, 근데 이제 이거 풀 때 여러분들 봐봐요. 요거는 풀 필요가 없습니다. 요 왼쪽 거. 요거는 사실 풀 필요가 없어요. 왜 그러냐? 이거 무조건 0보다 크잖아. 그죠? 그러니까 x에다가 뭘 집어넣어도 항상 마이너스 2보다 크거나 같으니까 이거는 항상 성립한다. 그러니까 해가 모든 실수다. 이렇게 봐주시면 되고요. 그러니까 이것만 풀면 돼요. 이걸 풀면 되는데 그러면 얘는 밑을 3분의 1로 맞춰줄 거니까 3분의 1에 뭐라고 보면 마이너스 1이라고 보면 결과적으로는 x하고 마이너스 1을 내려주시고요. 그런데 이게 이제 밑이 0과 1 사이에 있으니까 이거는 반대로 바꿔서
x는 마이너스 1보다 크거나 같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그 두 개를 모두 동시에 만족하는 건 x가 마이너스 1보다 크거나 같다. 이렇게 정리해 주시면 최종적인 답이 잘 나오게 됩니다. 자, 예제 7번 보도록 하죠. 자, 여기 이제 밑하고 지수에 모두 문자가 있는 건데, 이런 문제는 조금 범위를 잘 나눠 주셔야 되고, 아까 우리 밑과 지수의 모두 문자일 때 또 이런 거 생각했던 거 기억나세요? 밑이 1일 때, 그리고 지수가 0일 때, 이런 경우도 같이 생각하면서 문제를 또 풀어야 된다는 게 이 문제에서 조금 빡신 점이라는 거죠. 자, 일단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요것뿐만 아니라 일단 기본적으로 부등식을 풀 때는요, 요 밑의 범위가 되게 중요합니다. 그죠? 그러니까 이 밑이 1보다 크면 얘네들이 그대로 내려오고, 이 밑이 0과 1 사이에 있으면 바뀌어서 내려온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거 범위를 다 일일이 나눠서 생각을 해보셔야 되는데, 첫 번째, 밑이 만약에 1보다 크다면 요건 증가함수기 때문에 2x 플러스 5하고 3x 마이너스 2를 그대로 내려서 문제를 풀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즉 얘가 1보다 클 때는 이렇게 부등식을 만족하는 애들이 이 식을 만족하게 된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고요. 그래서 이 둘을 이제 연립을 하셔야 되는데, 넘겨서 계산을 해보면 마이너스 x가 마이너스 7이다. 즉 x가 7보다 작다가 되고요. 그럼 1보다 크면서 7보다 작을 때는 이 부등식이 성립하니까 이게 내가 찾는 첫 번째 저식을 만족하는 x의 범위가 된다.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두 번째는 x가 1보다 작을 때, 그러니까 얘가 감소함수일 때죠. 감소함수일 때는 아무래도 얘네들이 내려올 때 부등호가 바뀌어서 내려온다. 이런 걸 생각해 주시면, 왼쪽으로 넘기면 마이너스 x가 마이너스 7보다 작다가 되고, 그럼 x가 이제 7보다 크다가 되죠. 그런데 1보다 작으면서 7보다 큰 건 없으니까 요 경우는 해가 없구나.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세 번째 조심해야 될 거. 지금 밑이 이렇게 똑같잖아요. 그럼 밑이 뭐일 때? 1일 때도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그러면 1이면 어떻게 되냐? 부등식이 성립하냐? 요거는 직접 대입해 보시면 확인을 하실 수가 있는데요. x가 1이면 얘는 1의 7제곱, 너는 1의 1제곱이 되면서 두 개가 같아지죠? 그런데 사실 이렇게 크다라는 부등식은 현재 지금 성립하는 상태가 아니니까 이것 또한 내가 찾는 답이 아니어서 내가 찾는 건 1부터 7까지야. 이렇게 범위를 나눠서 잘 해결을 했습니다. 그래서 사실 여기에 등호가 있었다면 이것도 이제 해가 될 수 있으니까 이 등호가 있다 없다에 따라서 이 해가 존재할 수도 있고, 그러니까 등호 확인을 좀 잘 해야 된다. 그래서 등호가 있으면 1도 해가 될 수 있다. 이런 거를 좀 기억을 해 두셔야 되겠습니다. 조금 이렇게 살짝 졸린 것 같기도 하고. 여러분들은 더 늦은 시간에 볼 거 아니야, 그지? 화이팅! 자, 갑니다. 예제 8번. 이제 2개 남았어. 자, 예제 8번 같은 경우는 이제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저기에 보이는 저식이 성립했으면 좋겠거든. k 값의 범위 한번 구해볼래? 뭐 이렇게 이제 문제가 되고요. 자, 우리 아까 얘기했다시피 치환하면 뭐가? 그쵸, 범위가 근의 범위가 바뀐다. 뭔가 이렇게 범위가 좀 바뀌는 이런 느낌을 좀 잘 기억을 해주셔야 됩니다. 자, 일단은 얘도 마찬가지로 요게 이제 4의 x제곱이 2의 x제곱의 제곱이고, 요 플러스 3 같은 경우는 2가 3번 더 곱해져 있다라고 생각을 하면 마이너스 8의 2x제곱 플러스 k, 뭐 이렇게 이제 식을 쓸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런 부등식을 쓰는데, 이것도 이제 치환을 해서 문제를 풀 거고, 2의 x제곱을 t로 치환을 하면 요거는 이제 t제곱 빼기 8t 플러스 k는 0보다 크거나 같다가 된다.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그런데 여기서 이제 이거를 2차 부등식으로 바꿨는데 뭐가? 그쵸, 근의 범위가 좀 바뀐다는 거예요. 지금 현재 x는 모든 실수 x입니다. 모든 실수 x. 자, 그럼 모든 실수 x를 때려 넣어보죠. 그러면 t 값은 어떻게 되나요? 그죠? 양수가 되죠. 그러니까 얘는 모든 양수로 바뀝니다. 이렇게 조건이 바뀌어요. 그래서 실제로 있잖아요. 여러분들이 이런 걸 좀 생각을 해주셔야 돼. 얘가 모든 실수에서 항상 성립한다 라는 것은 x가 모든 실수의 범위다, 이런 얘기예요.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성립한다 라는 건 x가 모든 실수다. 그런데 내가 지금 x에서 보는 게 아니라 t라는 곳에서 보잖아요. t로 치환해서 본단 말이야.
그럼 여러분들은 이 모든 실수의 범위를 모든 실수 t로 그냥 가면 안 된다는 거야. 모든 실수 x일 때 t의 범위가 어떻게 되지? 근데 t의 범위는 뭐다? 저 양수다. 음수가 될 수가 없기 때문에 이걸 모든 양수로 바꿔야 된다. 이런 부분을 좀 잘 기억을 해주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가지고 이제 문제를 풀 거고, 그럼 이렇게 제약 조건이 있을 때, 즉 t의 범위가 양수다라는 제약 조건이 있을 때는 이거 판별식으로 풀면 안 되거든요. 이거 뭐로 풀어야 돼? 이런 경우는 최소 최대값으로 풀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함수를 좀 써야 되는 거고, 그럼 얘는 이제 최소 최대값으로 보는 방법은 요거를 제가 이제 ft라고 해서 함수라고 본다면 이 친구가 가질 수 있는 가장 작은 값, 이 친구가 가질 수 있는 가장 작은 값을 구해서 걔가 0보다 크다 이런 식으로 접근을 하는 거니까 일단 1번은 ft라는 친구의 최소값을 구해 보려고 합니다. 너의 누구 구하기? 최소값 구하기. 그러면 요거는 이제 여기 플러스 16 마이너스 16이니까 t-4의 제곱 플러스 k 빼기 16이 되고, 그럼 t가 얼마예요? 이거 y라고 잡을게요. y는 t-4의 제곱 플러스 k 빼기 4라면 t가 얼마일 때? 저 4일 때 최소값이 얼마다? k-16이다.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러면 이 제일 작은 값이 최소값이면 이 최소값만 0보다 크거나 같으면 항상 다 성립한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잖아요. 지금 이 t가 0보다 클 때 범위에서는 최소값이 4니까 4 집어넣었을 때니까요. 그러니까 요 값만 0보다 크거나 같으면 항상 다 성립한다.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는 거니까 결과적으로는 k-16이 0보다 크거나 같다라고 볼 수가 있고, k는 16보다 크거나 같다. 이렇게 정리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범위가 바뀌고 t의 범위가 이렇게 흔들린다. 요 치환했을 때 범위가 바뀐다라는 요 테마는 사실은 나중에 내신 대비하실 때는 굉장히 신경을 잘 써주셔야 되고, 이거 잘못 들어가면 굉장히 힘들어진다. 뭐 이런 느낌으로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일단 오늘은 여기까지 딱 정리를 하고요. 나머지는 여러분들께서 이제 조금 공부해 보시고 요 문제들에 대한 질문들은 제가 이번 주 주말에 받을 테니까 아마 이번 주 질문이 많을 것 같거든요. 이번 주 질문을 좀 풀어 보시고 충분히 좀 질문을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고, 여러분들 수업 듣느라 수고 많이 하시세요. 안녕.